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농업기술TV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제가 체리 재배를 하는 농가에 왔는데요, 버섯 재배하시는 그 농가 알죠? 그 대표님께서 나름대로 고수득 작물이라고 판단돼서 체리 농사를 몇 년 동안 지어 오셨는데 나무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키워 놓으셨어요. 화면에 보이시죠? 사장님, 이게 전체 몇 평 정도 되죠? 많지는 않은데 약 300평 되고 노지 100평, 하우스 200평 정도 되는 거죠? 아, 하우스 250평, 노지 200평. 제가 여러분께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은요, 저도 체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체리 싫어하시는 분 없겠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체리 농사를 잘 지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그래서 저도 체리를 한번 심어볼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고로는 이 체리 농사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나무 수영도 굉장히 잘 잡아놨고요, 아주 잘 성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체리 나무를, 자, 보시죠? 자, 체리 나무 수영을 Y자 형태로 좀 쫙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체리를 수확할 때도 좌우에서 쉽게 수확할 수 있도록 잘 해놨어요. 요렇게까지 했는데 문제는 체리 수확이 과연 얼만큼 돼서 수확량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작업량은 또 얼만큼 해야 되나, 또 재배에 대한 기술적 난이도, 토양을 만드는 과정, 어떻게 토양을 만들어 줘야 될까, 각 과수별로 좋아하는 영양분이 따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님께서는 제가 그동안 본 여러 농가 중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무지무지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아마도 그동안의 과정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려서 혹시라도 체리 농사를 지어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 체리 재배 과정과 수확량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하셔서, 아,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감안해 보시라고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이거 좋으니까 해보세요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랑하려고 영상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귀농을 하거나 귀농을 하신 후 다른 작물을 해보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실상을 그대로 있는 대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뭔 작업하세요? 체리 전정 작업하고 있어요. 전정 작업이요? 예, 가지치가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무를 정말 예쁘게 잘 키워놨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뭐 어디 와서 뭐 견학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예. 나무는 모양만 보면은 대한민국에 제일 잘 키워놨다고 자부하는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수학을 못해서 그래도. 1등으로. 그 나름대로 이렇게 할 때는 그냥 한번 해볼까는 아니고 다양한 재배법에 의해서 고민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아니면 나름의 방법을 하신 건가요? 이 나무 형태는 네. 신수형이라고 그래요. 신수형? 예, 아니 신수형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수형. 아, 새로운 나무의 형태. 네, 새로운 나무의 형태. 네, 우리 일반적인 자연개심형이나 우리 매실나무 막 자연스럽게 감나무 예전에 자연스럽게 키우지 않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런 수형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노동력이 좀 절감되고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수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힘은 들지만 네, 만들어 놓고 나면 더 힘은 덜 드니까. 들지는 않습니다. 네? 전정도 마찬가지고 네. 수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수확 해놓는 것이 더 편할 것 같다. 예, 수확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부분이 다 꽃놈들이거든요. 네. 꽃이 펴서 내년에 열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여기서 1톤 이상 따야 되는데, 300평에서 1톤. 예, 최소한 그 정도 따야 되는데 아. 지금 작년에 올해가 4년차, 작년 3년차에 한 100평. 아, 그럼 이 나무가 꽤 직경이 한 12, 3cm 정도 되거든요. 나무목. 꽤 굵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8자다 뭐 5자다 하잖아요. 이게 4자 정도 넓이가 이렇게 수형이니까 나무의 굵기를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몇 년 된 거죠? 지금 10조 만 3년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손가락만한 걸 사다가 심은 거잖아요. 예. 손가락만한 걸 사다가 심은 지가 4년째. 예. 나무는 빨리 많이 큰 것 같아요. 나무는 잘 키워놨죠.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 심어서 Y자로 이렇게 일단 좌우로 두 가닥만 올려서 그 한 가닥을 다시 커팅을 해서 거의 90도로 벌려서 양쪽에서 둘, 넷, 다섯 가지씩 쫙쫙 올렸어요. 거의. 이게 체리 전문적인 어떤 수영에 대한 이름이라고 이제 보면은 UFO형이라고 그래요. 이 형태를 UFO형. 예, 뭐 하늘에 날아다니는 UFO형이 아니라 제 영문 풀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나무 수형을 잡는데 무슨 형이 네,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 UFO형으로 네. 나무를 수형을 잡았다. 예. 이제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이 다 꽃해서 내년에 열려야 될 그런 결과제예요, 이게. 네. 결과제인데 이게 다 연다고 하면은 그렇죠. 원하는 양의 어떤 체리를 수확하는데 네. 다 안 열고 그 열매 맺기 전에 낙화가 되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이제 그 원인은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예측은 하지만은 정확히 파악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예측했던 게 병충해 관리를 잘 못하지 않았느냐. 이파리가 이게 다 있었는데 10월 달까지는 그래도 이파리를 달고 가야 돼요. 10월 달까지. 9월 이전에 이파리가 다 쏟아졌어요. 그러면 그게- 여기는 하우스고 여기는 노지인데 밖에는 네. 노지 것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나요? 노지껏 같은 게 이제 여기 심을 때 노지껏은 많이 죽었어요 지금 현재. 같이 심었는데도 아마 똑같이 심었는데 예. 노지는 성장세가 조금 이거 지금 틀릴 보니까 거예요. 조금 가느네 나무가. 성장세 많이 다르고 많이 늦고 거의 지금 한 60-70%는 죽어 있어요 나무. 지금 네. 노지에서. 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원인으로 파악해 보면 습해 아니냐, 물 빠짐. 여기는 하우스고 네. 하우스라도 밑에 유공관을 다 묻었어요. 유공관을. 네. 네. 유공관, 구멍 뚫린 유공관. 네, 알아요. 그래서 네. 물 빠짐이 좋게끔 그 유공관을 통해서 물을 다 빼내고 있어요. 저쪽은 근데 밖에는 사실은 이게 하우스에다 하려고 했는데 묘목이 몇 주 남았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역시나 다를까. 성장서 더디고. 그러니까 원래는 한 200평 정도, 250평 정도 하우스 두 동에다가 심으려고 했는데 네. 조금 남아서 심었다. 그런데 보통 나무 심을 때는 배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래서 이쪽은 유근관을 심었으나 저쪽은 그냥 놨더니 50평 내에서 50-60%는 죽더라. 네. 이것도 굉장히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나무를 재배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 체리는 배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체리는 변수가 배수가 땅 배수가 잘 돼야 된다. 무조건 잘 돼야 네. 된다. 그래서 하우스라도 유공관을 묻었지만은 아. 원래 남는 어떤 그 묘목 주수가 아니에요. 원래 처음에 의도했던 것은 이 수형이 이게 아니고 요건 아까 UFO라고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그렇지, 거기도 V. 예. 여기서 V 예. VVUFO예요. VVUFO형. 예. 근데 그러다 보면은 원래 UFO는 여기가 한 줄만 쭉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도 있고 이쪽에도 없고 여기서 쭉 이렇게 숨어서 예. 지금 다른 농장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아. 이쪽으로 몰린 거예요. 이게 UFO형.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일로만 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를 카팅을 해서 여기 지금 카팅 자리가 있을 거예요. 예. 여기 카팅을 해서 두 가지를 받아요. 예. 쫙 벌린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V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VVUF형 이렇게 만들어 놨고 원래는 의도는 이거 아니었어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심어. 이 하우스 네. 폭에다가 네. 네 줄을. 이 한 나무가 이렇게만 형성이 되면 못하는 거예요. 저쪽에는 없고. 그렇지. 네. 예. 근데 V로 벌려놨기 때문에 예. 첫 주수가 남은 거예요. 근데 아. 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아. 이쪽만 있다고 이 벽만 있다고 하면은 여기 공간이 너무 넓잖아요. 저기도 넓고. 그렇지. 이제 여기도 하나 심어야 하고 여기도 하나 심어야 돼. 이제 어떤 그 형태거든요. 처음에 의도했던 것은. 예. 근데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주수가 많이 남았던 거죠. 남아서 그래서 미처 유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심었더니 역시 네. 죽더라. 네. 이거 꼭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나무 뭐 어디 그 성공한 케이스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노하우를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한 분의 그 원인도 우리가 알고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유튜브를 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작년에는 많이 떨어지는 수확량을 얻었다고 하셨죠? 아니 근데 그 욕심인가 모르겠어요. 아, 이제 체리가 보통 3년 후부터 3년 후부터. 어떤 수확이 좀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약 한 100여 킬로 땄다 맛이라도 봤다 하면 그게 맛이라도. 보너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4년 차니까. 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언제 수확량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근데 또 염려스러운 게 조기 낙엽이 됐다. 네. 꽃눈은 많이 있는데도 조기 낙엽이 됐으면 꽃눈 자체가 아마 약할 거예요. 이파리에서 이파리에서 영양분 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네. 되는데. 미리서 조기 낙엽이 됐다. 아, 그러니까 이 꽃눈이 좀 약하지 않느냐. 아.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여러 가지 이제 영양제도 주고 해서 세우긴 네. 세우는데 네. 그런 측면 때문에 올해도 사실은 자신 없어요. 어. 이제 올해는 좀 병충해를 잘 방지해서 내년 정도는 자신 있게 수확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지금 현재 희망 사항이자 그런 느낌은 와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여튼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쉽게 얘기하고 네.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좀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저 맨날 책자 보고 좀 이제 어떤 고 상태라 이론 상태로 공부하는 건 쉽죠? 이론 이론은 공부해서 외우면 되는데 이 농사는 아마- 이론하고 안 맞죠? 이론이 기본이 돼서 아, 물론 기본은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 이론과 어떤 실무의 차이점. 이론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무조건 알아야 실무는 된다. 저 지금까지 경험해서 작년에 100kg 땄는데 작년에 1톤 땄었는데 왜 100kg일까? 그런 이제 고민하면서 원인 분석하고 내 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예?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하나 이제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어떤 누구도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맞아요. 내 진짜 노하우는 안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견학도 많이 다니고 어쩌고 했는데 다 듣고 근데 또 100% 적용도 사실 못해요. 배운 것을 실무적인 것을 배운 것을 100% 적용을 했다고 하면 잘 됐을랑가도 모르겠죠. 근데 저도 소위 과수처럼 과수를 전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는 농업인이에요. 근데 저도 나무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하나의 제가 응용 이 수영은 있어요. 근데 원래 의도하지 않게 VV로 나갔던 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게 더 좋겠다. 그렇죠. 어떤 그 생각을 갖고 해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 제 경험으로. 어차피 식재 후 한 3년 정도부터 네. 이게 과일이 열린다고 하면 제가 그동안 경험으로는 뭐 복숭아나 뭐 이런 것도 3년 정도 지나야 열려. 그럼 3년 동안 하나도 안 열리고 4년째부터 이빨 열리고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내년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네, 서서히 열릴 시즌 되면 조금씩 열리면서 보완하면서 많이 열리는 그 과정이 있는 거라고 보고, 자, 올해 한번 다시 심기일전에 도전해 보시고 앞으로 그 꼭 이 체리 농가가 그 성공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우리 대표님은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 앞으로 다음에는 또 다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네. 네.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도움이 되셨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뭐가 좋더라.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지만 사실상 농사라는 거에서는 그런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존재하면은 똑같은 땅에다가 똑같은 나무 심었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쪽박을 차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변수가 달라요. 변수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어떤 작물을 선택하면 잘된 케이스만 보지 마시고 그렇지 못한 케이스도 확인하시고 공부하시고 그 대비책도 마련해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영은 VVUFO 형의 수영으로 잡아놨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게 키워 놓으셨죠. 다른 곳에 있는 또 다른 수영의 모습 잠깐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요. 한 100m 정도 떨어진 건데, 자, 여기는 부채처럼 키워놨어요. 부채처럼. 그래서 아까 쪽에는 하우스 폭에 2줄로 심겨져 있는데요, 여기는 4줄 심어졌어요. 4줄. 그리고
나무와 나무 사이가 이쪽이 좀 넓네. 저쪽보다. 똑같아. 아,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같은 평수인데 이쪽에 2배가 많이 심겨져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아까 저기 나무는 묘목을 밖에 노지에다 심었던 거. 아. 자, 그러면 이렇게 2가지 형태로 심었기 때문에 VVUF용으로 심는 거와 요건 무슨 형이에요, 그럼? VUF. 아, 그냥 VUF. 아. 원래 UFO는 요거 없이 하나만 쭉 놓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UFO형. 이거 있네. 아. 이렇게. 요것이 그 나무 수영을 잡는 공식 명칭이라는 거죠. 이렇게 한쪽으로만 올라와서 하늘로 올라가서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게 UFO용이고, 그 나머지 이런 거는 V자로 꺾어서 양쪽으로 하는 거는 VUFO. 첫 번째 봤던 거는 VVUFO용.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심을 때 나무 수 식재하는 수가 좀 들더라도 이렇게 할 경우는 나무 숫자가 많으니까 수확량이 더 나온다고 보장도 못하는 게. 수확량은 많지는 않아요. 같아요 이제. 그렇지. 아까는 아까 저쪽에 하나, 또 있었으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양팔로 딱 벌려놨는데 그렇지. 그것도 8줄이야 따지고 보면. 이것도 네 줄, 네 줄. 이거 4줄. 네. 근데 식재 수는 저쪽이 현저하게 줄어. 그러면 일하는 양도 거름을 줘도 똑같이 한 포만 주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나무 크기가 틀리니까 저는 근데 걸음 거의 안 해요. 아, 왜 안 하는 거예요? 걸음 안 줘도 나무가 너무 잘 자라. 아, 너무 잘 자라. 네. 물도 잘 안 줘요. 그래도 영양 생장만 계속하기 때문에 네. 근데 또 그 이유가 있겠죠. 열매를 많이 달아야 그렇지. 그 나무가 안 크고 영양 성장이나 생식 성장으로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 이제 나무가 안 크거든요. 그렇지. 근데 나무만 열심히 열매가 다 못 달기 때문에 나무만 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인데. 아, 그러니까 나무가 커서 열매를 안 달린 거냐, 열매가 안 달려서 나무가 큰 거냐, 그 원인은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잖아 지금. 정확한 게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나무의 특성이 그래요. 네. 과일나무의 특징이 열매를 달기 시작하면 나무는 안 커요. 이제. 아, 열매를 달기 시작하면. 나무가 덜 크는 거죠. 아예 안 크는 게 아니고 네. 덜 크는 거죠. 근데 요건 지금 꽃은 많이 폈는데 열매를 안 맺어. 그러니까 영양분이 남으니까 키만 커버렸다. 꽃 필 때는 완전 장관입니다. 그러겠어요. 이 쫙 꽃이 벚꽃 이상에 펴요. 아. 이 체리가 벚꽃하고 똑같아요. 꽃이 오. 완전 여기서 보면 이쪽이 안 보일 만큼 꽃이 꽉 차요. 야. 장관을 이루거든요. 근데 그 열매 중간 낙과되고 어쩌고 해가면서 어떤 원하는 수량 체리 어떤 수량을 수확을 못한 거예요. 이제 올해는 한번 잘 해봐야 될 텐데. 화이팅 한번 합시다. 자, 화이팅!